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염영숙님 청문회 때 굉장히 소신 발언했었죠. 그때 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일하다가 억울한 분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재갈을 물려서 일을 못하는 시스템은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소신 발언했고요. 그때도 우리가 방송으로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다. 저런 사람이 지금 현재 조윤선 자리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그때 그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염영숙 위원장 트위터가 아이디가요 MSYHO예요. 근데 거기에 가끔씩 저도 가끔씩 그 새가 날아든 데 같은 걸로 검색해 볼 때가 있거든요. 자기랑 관련 있는 키워드를 트위터에서 검색할 때가 있어요. 이분도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염영숙 인연이 바로 개관이 위원장 캬 심의 안 내줘서 업계에 최소 160억 최대 500억까지 손에 입힌 마이너스의 손 아닌가라고 글을 올린 거를 답글을 해준 거죠. 게임위원장 염영숙 찾으시는 거면 제가 그년 맞습니다. 1600억에서 500억 손해봤다면서 정확한 액수도 파악도 못하세요? 손해보셨다는 업계분들 다 알려주시고 본인 게임 얘기면 직접 오세요. 바로 수사 의뢰해드릴 테니 2년 물러갑니다. 이렇게 올려주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런 거를 한번 봐요. 어떤 게임 매니아가 올린 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작업 세력의 글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예, 공장 냄새나요. 예, 그렇죠. 예. 트위터라든지 각종 포털이나 웬만한 오늘의 유머 같은 사이트에 다 암약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헛소문 퍼뜨리다가 딱 걸린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헛소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나는 게 160억에서 500억 손해라고 하는데 오차가 너무 커요. 보통은 뭐 100억이면 100억대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던지면서 이분을 이렇게 폄훼하려는 그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보통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팩트라고 칭하려고 뭐 165.9억부터 590 뭐 이렇게 정확한 단위를 하려고 일부러 숫자를 만들잖아요. 인터넷상에 소문 퍼지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뭔가 있겠지. 숫자를 들이대면 있잖아요. 그렇죠. 팩트 같이.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마타도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 세력들의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예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 흠집내는 그 카톡 돌아다닐 때 네. 그 방식에도 그렇게 동원되거든요.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놈들이 뭐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생일 축하라든지 뭐 그 등등의 어떤 비용이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알면서도 컷소문 퍼뜨리잖아요. 마치 그거 안 받는 것처럼. 예, 잘못된 것처럼. 네. 저는 작업 세력의 냄새가 저는 분명히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작업 프레임의 전환을 가장 잘하는 사람 있죠. 김기춘. 이것도 염영숙 씨의 소신 발언, 소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또 뭐 부정한 뭐 능력 없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다가 한 방에 간 거죠. 고소들이 나오니까 지금 바로 지웠다라고 해요. 근데 그분 사진 봤어요? 근육. 아 트레이닝. 예. 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 교수는 안팎으로 몸도 그렇지만 뇌도 철학과로 네. 나오고 예 이런 사람을 왜 건들고 싶을까 걔네들은. 이 시점에서 트윗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예, 던져봐요. 학문적 변태 은찬님의 트윗인데요. 아, 내용은 좋습니다. 사회에서 소비되는 중년 여성의 이미지 중에서 존재하지 않던 유형이 염영숙님의 등장으로 새로 생겨난 느낌이다. 여태껏 난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염영숙님을 보고 난 뒤로는 나도 저런 중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일단은 방금 희랑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그 당당함이 그게 내외적으로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그 청문회장에서의 그 소신 발언, 네. 그 정의가 아니면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일할 때도 그런 모습 때문에 박근혜한테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팽당하고 그렇죠. 그랬던 부분 보면은 새로운 중년, 그러니까 청년층이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중년층의 한 분으로 등극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일하다가 억울한 분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재갈을 물려서 일을 못하는 시스템은 그만둬야 한다 등의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청문회 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저녁과 그 다음 날에 그 몸매를 보고 와 이분은 정말 안팎으로 탄탄하시구나.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정말 롤모델이 이게 롤모델이지 조윤선은 그냥 너는 그냥 그거다. 조윤선은 이제 뭐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돈으로 바른 거죠. 따흑새님이 트윗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염영숙님 짱 되신다. 그러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염영숙 위원장이 한 그 게임물에 관한 답변 내용이에요. 사랑에 빠지거나 학문에 빠져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왜 게임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가. 다른 욕망은 괜찮고 게임에 대한 것은 부당한가.
불법 게임이 아닌 한 성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또 하나는 가상현실의 일부인 게임은 가짜가 아니라 현실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게임은 장난 같지만 장난이 아니다. 게임으로 교육, 의료, 운동 등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올려줬네요. 이 따흑세레님도 게임에 아주 푹 빠져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이 너무나도 오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게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배울 점도 많고 느낄 점도 너무나도 많은데 게임을 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는 거 보면은 그거는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명숙 위원장님 이분이 트윗 계정이 활발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 팔로잉이 59명이고 팔로워가 5,016명인데 트윗 올린 게 18개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계정을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무슨 글을 썼던 사람인가를 한번 봤는데 마이클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이런 거죠. 문뽕들이 제일 좋아하는 권한대행. 그래서 고건 사진 올라와 있고요. 탄핵 여왕 추미애 본능으로 탄핵. 유일하게 안 한 게 이명박. 명박이 좋아하나 봐요.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요. 순실이 친구이며 유라 입학시킨 최경희 총장은 노무현 때 교육비서관이었고 그때 비서실장이 문재인 금괴는 200톤이나. 냄새 나지 않습니까? 박영수는 떡검을 바라는 단순한 떡검이 아니라 금괴를 아주 좋아하는 황금충이구만. 이놈을 용광로에 쳐넣어라. 다른 사람의 트윗도 RT했고요. 요거 느낌을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 저는 작업 세력으로 확신합니다. 계란, 얼굴 없는 계정으로 단순하게 RT하는 애들이 있고 그 어떤 포스트마다 뭔가 날려주는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놈들이 지능적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런 짓거리를 할 때 뭔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신원을 명확하게 제출하려고 하는 일부러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의 소재지나 이런 거를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트윗을 수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활동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작업을 해서 작업해라 하고 작업이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뭔가 이쪽 세력에게 정권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뭔가 작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있는 거지 어느 날 뜬금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꼭 의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명숙 님이 멘션 다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This is 게임이라는 계정하고 김정태 가미피어라는 계정 두 분이 여명숙 님을 이름을 걸고 믿었던 TIG에서 이 시국에 낙하산 여명숙 빨아주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개관이 게임관리위원회 임명 과정을 파보시고 SNS에 떠도는 게임 관련 논문이나 다 파보시면 어떨런지요. This is 게임은 좋은 얘기를 했고 네. 김정태가 악의적으로. 예. 예. 근데 여기에 여명숙 교수가 답글을 단 게 아주 사이다 답글을 달아서 예. 쿨하시네요. 가치관이 멋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그리고 그게 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서 이분도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명숙님 화이팅입니다. 근육은 윤전추, 마인드는 조윤선. 바로 그 자리에 딱 어울리시는 분.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 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해임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당시 김종덕 문화부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해임 사유는 뭡니까?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추측하는 해임 사유는 뭡니까? 신임 단장이 점령군처럼 굴어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말이 돈다. 그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건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직접 저한테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드린 그 의견이 결국은 무시되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뭐 반감을 갖거나 일이 또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 벨트는 차은택 증인이 본인의 은사인 김종덕을 문화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문수석에, 가장 가까운 송성각을 콘텐츠진흥원에 배치하면서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의 핵심 문제 사업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합법 또는 그 시스템,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게 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904억인 건 아셨습니까? 904억이 아닙니다. 첫날 그 업무 보고 때 또 그다음에 장관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갖고 있었던 페이퍼에는 총 1,300억입니다. 그리고 904억은 기금을 뺀 것으로 아는데 단장 포지션에서는 그 모든 거를 1,300억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창조융합 벨트가 차은택 증인이 틀을 짜놓은 사업으로 보십니까? 저는 수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말라라는 명령을 장관님과 수석님으로부터도 들었었고, 그리고 직원들 역시 이거를 손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지속적인 그 문제 제기나 또 뭐 절차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보느냐라는 반문을 받았습니다. 차은택 증인이 본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명예단장으로서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특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거를 다 들여다 볼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 저에게 주어진 짧은 그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각종 사업계획서나 그다음에 그 부실한 행정 절차를 검토해 본 결과 차감독 그다음에 전임 김 장관님 그다음에 융합벨트 간부들 그다음에 송성각 원장님 청와대 수석실 수석님들 뭐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빙 서류 없이 일 처리하고 제대로 된 기획서 없이 일 처리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 없는 이유, 결제 라인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미래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부에 보고하러 갑시다 했더니 우리는 문화부 직원이고 문화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안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면 영수증 달라 했더니 그것은 쿤진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문화부에서 그럼 기획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결제 책임이 없다면 그랬더니 우리는 조직 득표상 미래부입니다라는 이런 해괴한 동어반복을 했었습니다. 아까 합법을 가정한 불법 사업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비망록에 보면 이거는 문화부판 4대강 게이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4대강 얘기를 꺼낸 거는 그 스케일과 이것이 앞으로 불어닥칠 그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 상황과 영향력 규모 그 면에서 물론 금액은 1,300억은 뭐 30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문화 융성 또 창조 경제를 핵심으로 가시적으로 성과하는 것이고 국가 브랜드에 걸린 국책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과 한 국가의 그 정신을 난도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그런 결과가 또는 이런 청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저는 21일 날 그 4인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 올렸었습니다. 예. 여러 군데 알리려고 애썼고 내부에서도 뭐 직원들 간에도 공유를 했고 당연히 장관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보여서 결국은 저는 민정실이나 어디 뭐 감사실이나 국정원 이런 곳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무섭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많이 도와주셨던 국정원 그 문화 분야 저희 부산에서 계셨던 그쪽 아이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4월 8일에 문화창조융합 본부의 본부장으로 가셨죠. 근데 네. 왜 차은택 단장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그가 명예단장으로 빠지고 여명숙 증인께서 단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첫째가 억울하게 차 단장이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차 단장이 워낙 본업이 많은데 그게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돈 안 받고 혹사시킨 게 미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로지 차 단장을 위해서 차은택 단장을 위해서 들러리로다가 여명숙 단장을 갖다 놓은 거네요. 그리고 1년 한 달 만에 또 쫓겨나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실 때는 차 단장하고 여명숙 단장과하고는 업무상 어떤 관계였습니까? 업무상 표면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명예단장이라는 그 프레임이 너무 컸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하나요 했더니 저는 6개월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고간을 열어보니까 97억이 남았고 그걸 쓰면 됩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 정해진 곳이 있으니까 공프로젝트 30과 공모전 67억 거기에다 다 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장만 찍으러 가신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말하자면 문제 그렇습니다. 생기면 책임만 지는 거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그러면 장관한테 왜 차은택과 일정한 선을 긋고 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셨죠. 들어가 보니까 일정한 선을 긋고 문화부 감사라도 지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충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영수증이나 이런 그 서류 미비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다음에 이 만약에 차단장이나 이런 그 또 다른 분들이 일단 그 뉴스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선을 좀 거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 올렸더니 그냥 저기 인용구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은택이와 명천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던 수십 년 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갔군요.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보시고 장관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다른 행동은 안 했습니까? 이걸 그냥 보시고 넘어가실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많은 곳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디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필을 하셨습니까? 사실 그 내부 직원들한테는 뭐 거의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문화부 상급 그 공직자들은 거의 다 알았고 뭐 미르부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문서 보고를 하거나 한 것은 이제 국정원 소통관 문화소통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 원칙 행정을 하다가 좌천되신 분은 그 국정원 소통관님이시고 그다음에 사실 가장 그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신 유일한 문화부 공무원분이 계신데 그분 지난번 사직하신 1급 실장님이십니다. 누구죠? 이름이? 윤태용 실장님이십니다. 윤태용 실장님께서 그러면 그 여단장님을 도와주시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네.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러면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그분도 또 그만두시게 됐습니까? 저기 아프리카 내전 지역으로 발령받으셔서 일을 도와주시려다 아프리카로 쫓겨가신 거군요. 그는 제가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이제 그러면 해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체가 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버리는 상황이 될까봐 그런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증거가 인멸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그 고강도 회계감사와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걸 떨고 다시 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일하다가 억울한 분이 나오는 일 그런 거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가를 물렸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이제 그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알아서 재가를 그냥 뱉어도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용기 있게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를 한번 봐요. 어떤 게임 매니아가 올린 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작업 세력의 글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예, 공장 냄새 나요. 예, 그렇죠. 저도, 예. 트위터라든지 각종 포털이나 웬만한 오늘의 유머 같은 사이트에 다 암약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헛소문 퍼뜨리다가 딱 걸린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헛소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나는 게 160억에서 500억 손해라고 하는데 오차가 너무 커요. 보통은 뭐 100억이면 100억대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던지면서 이분을 이렇게 겸해하려는 그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보통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팩트라고 칭하려고 뭐 165.9억부터 590 뭐 이렇게 정확한 단위를 하려고 일부러 숫자를 만들잖아요. 인터넷상에 소문 퍼지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뭔가 있겠지. 숫자를 들이대면 있잖아요. 그렇죠. 팩트 같이.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마타도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 세력들의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예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 흠집내는 그 카톡 돌아다닐 때 네. 그 방식에도 그렇게 동원되거든요.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놈들이 뭐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생일 축하라든지 뭐 그 등등의 어떤 비용이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알면서도 커스문 퍼뜨리잖아요. 마치 그거 안 받는 것처럼. 예, 잘못된 것처럼. 네. 저는 작업 쓰레기 냄새가 저는 분명히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작업 프레임의 전환을 가장 잘하는 사람 있죠. 김기춘. 이것도 염영숙 씨의 소신 발언, 소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또 뭐 부정한 뭐 능력 없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다가 한 방에 간 거죠. 고소들이 나오니까 지금 바로 지웠다라고 해요. 근데 그분 사진 봤어요? 근육. 아, 트레이닝. 예. 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교수는 안팎으로 몸도 그렇지만 뇌도 철학과로 네. 나오고 예 이런 사람을 왜 건들고 싶을까 걔네들은. 이 시점에서 트윗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예, 던져봐요. 학문적 변태 은찬님의 트윗인데요. 내용은 좋습니다. 사회에서 소비되는 중년 여성의 이미지 중에서 존재하지 않던 유형이 여명숙님의 등장으로 새로 생겨난 느낌이다. 여태껏 난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여명숙님을 보고 난 뒤로는 나도 저런 중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한 그 게임물에 관한 답변 내용이에요. 사랑에 빠지거나 학문에 빠져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왜 게임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가. 다른 욕망은 괜찮고 게임에 대한 것은 부당한가. 불법 게임이 아닌 한 성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또 하나는 가상현실의 일부인 게임은 가짜가 아니라 현실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게임은 장난 같지만 장난이 아니다. 게임으로 교육, 의료, 운동 등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올려줬네요. 이 따흑세레님도 게임에 아주 푹 빠져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이 너무나도 오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게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배울 점도 많고 느낄 점도 너무나도 많은데 게임을 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는 거 보면은 그거는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명숙 위원장님 이분이 트윗 계정이 활발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 팔로잉이 59명이고 팔로워가 5,016명인데 트윗 올린 게 18개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계정을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무슨 글을 썼던 사람인가를 한번 봤는데 마이클 윤이라고. 딴 생각. 일단은 방금 희랑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그 당당함이 그게 내외적으로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그 청문회장에서의 그 소신 발언, 네. 그 정의가 아니면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일할 때도 그런 모습 때문에 박근혜한테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팽당하고 그렇죠. 그랬던 부분 보면은 새로운 중년, 그러니까 청년층이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중년층의 한 분으로 등극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일하다가 억울한 분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재가를 물려서 일을 못하는 시스템은 그만둬야 한다 등의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청문회 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저녁과 그 다음 날에 그 몸매를 보고 와 이분은 정말 안팎으로 탄탄하시구나. 저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정말 롤모델이 이게 롤모델이지 조윤선은 그냥 너는 그냥 그거다. 조윤선은 이제 뭐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돈으로 바른 거죠. 따흑세님이 트윗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여명숙님 짱 되신다. 그러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여명숙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명숙님 청문회 때 굉장히 소신 발언했었죠. 그때 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일하다가 억울한 분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재가를 물려서 일을 못하는 시스템은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소신 발언했고요. 그때도 우리가 방송으로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다. 저런 사람이 지금 현재 조윤선 자리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그때 그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명숙 위원장 트위터가 아이디가요 MSYHO예요. 근데 거기에 가끔씩 저도 가끔씩 그 새가 날아든 데 같은 걸로 검색해 볼 때가 있거든요. 자기랑 관련 있는 키워드를 트위터에서 검색할 때가 있어요. 이분도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여명숙 인연이 바로 개관이 위원장 캬 힘이 안 내줘서 업계에 최소 160억 최대 500억까지 손에 입힌 마이너스의 손 아닌가라고 글을 올린 거를 답글을 해준 거죠. 게임 위원장 여명숙 찾으시는 거면 제가 그년 맞습니다. 1600억에서 500억 손해 봤다면서 정확한 액수도 파악도 못하세요? 손해 보셨다는 업계분들 다 알려주시고 본인 게임 얘기면 직접 오세요. 바로 수사 의뢰해 드릴 테니 2년 물러갑니다. 이렇게 어려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런